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 노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1988년에 발표된 시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에서 어떤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까지 모두 포기해 버려야 하는 그런 시대적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2024년에도 이 시를 읽었을 때, 현실이 크게 달라졌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시를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로 시작했어요. 그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를까? 과연? 당연히 알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난하다고 해서 어떻게 외로움을 모르겠어 라고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당연히 알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이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너와 어떤 경제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졌어. 그런데 헤어지고 돌아오는 그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 상황. 그럼 이 배경이 어때요? 내 외로움을 더욱 고조하고 심화하는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당연히 있지. 그럼 그 두려움을 유발하는 소리들을 그 다음에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소리가 두 점을 치는 소리. 이 두 점은 새벽 2시를 알리는, 되게 뭔가 아주 깊은 밤중에 그 쓸쓸하고 아주 적막한 그 시간에 두 점을, 그 2시를 알리는 그 소리, 두 점을 치는 소리, 그리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그리고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옛날에는 그 밤에 메밀묵, 찹쌀떡 이런 거 팔러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밀묵 사려 이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자, 그러면 이거 다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옛날에는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 70년대, 80년대에는 저도 살아보지는 못했는데 통금이라는 게 있어서 밤에 12시인가가 넘으면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자유를 억압하던 시대였어. 그러면 이거 다 정치적인 현실과 관련이 있겠네. 그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 산업화. 그죠? 산업화의 현실. 이런 것도 다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리겠는가? 세 번째, 그리움이에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외로움이었어요. 그죠? 인간적인 감정. 첫 번째는 외로운 감정. 누구나 우리 인간 본연의 외로움은 존재해. 근데 당연히 이 외로움을 어떻게 모르겠어 하고 이별의 상황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겠는가 하고, 두려움이라는 또 인간의 어떤, 그죠? 이거는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래서 두려움을 유발하는 소리들을 열거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움이에요. 당연히 그립지. 누군가가, 여기에서는 어머니,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너무나 그립지만 지금은 만날 수가 없어. 왜? 가난함 때문에.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운 어머니조차, 고향집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어머님 보고 싶소 하고 수없이 수없이 계속 되뇌어보지만 근데 갈 수 없는 거죠.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그러니까 이 그리운 대상들을 쭉 열거하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어머니. 그치? 어머니. 그리고 또, 어머니. 자, 그리고 나서 있는 게 그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그 새빨간 그리고 또 그 감나무에 불었을 그 바람소리. 네, 그리움의 대상들이죠.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자, 네 번째, 사랑 나왔어요. 당연히 사랑 알겠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어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너의 그 입술의 뜨거움이야.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는 내 울음. 왜 울어? 왜 돌아서? 당연히 이 가난한 현실,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이 사랑, 너무나 슬픈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는 내 등 뒤에 이 이별의 상황에서 터지던 너의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슬프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그 인간 본연의 인간적인 감정을 억압한다는 것은 현실이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을 현실이 용납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슬픈 내용이죠. 자, 요즘 시대에도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20대, 30대를 다 겪어왔지만 어느 시대든 20대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네, 어쨌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 시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하고 질문의 형식으로 던졌는데 이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건 강조하기 위한 거지. 가난해도 외로움을 알아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던졌어요. 이런 걸 우리는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설의법이라고 얘기하고 이 설의법은 영탄적 어조라는 말로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영탄적 어조. 이 영탄적 어조 안에는 영탄법도 들어있어요. 막 감탄사 나오는 거,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런가 모르겠는가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던지는 설의법도 영탄적 어조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그럼 눈 쌓인 골목길 어떤 이미지죠? 뭔가 흰색, 백색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여기에선 또 파란색의 이미지. 그래서 여기는 백색의 이미지와 여기는 청색의 이미지. 그래서 흰색과 파란색의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흰색과 이 푸른색의 이미지는 이 화자의 외로움을, 슬픔을 심화시키고 고조시킨다. 이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색채어 또는 색채 이미지 이걸 활용해서 굉장히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 시의 문장 구조를 좀 보면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는 일연이 사실은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 구조에 변화를 주는 무슨 법이죠?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쵸? 도치법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쏟아지는데 하고 지금 문장을 종결짓지 않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도치법을 사용해서 이 감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이것도 무슨 법이라고? 설의법이라고. 그치? 그리고 계속 이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문장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대구법을 사용했다. 괜찮아요. 대구적 표현 같은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하고 이제 열거가 나옵니다. 열거. 무슨 열거? 청각적 이미지의 열거예요. 아까 전에는 눈 쌓인 골목길에 어쩌고 저쩌고 여기 나온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별의 상황,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제시를 했다면 이번 여기 부분에서는 여기 뭐 두 점을 치는 소리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열거를 통해서 이 화자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이 소리를 그죠?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문장을 조금 이상한 데서 끊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혹시? 여기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이렇게 사실은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행간 걸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의도적 행갈이라고도 해요. 의도적으로 행을 갈았다고. 여기 이 부분에서 안 갈아야 되는데
지금 일부러 이 시인이 이 어떤 시적인 표현 효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는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조금 이상한데? 약간 안 봤는데?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게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행간 걸침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요. 행간 걸침을 통해서 또는 의도적으로 행을 갈았다. 행갈이를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죠. 당연히 시상을 집중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리겠는가. 그리움, 어머님 보고 싶소라고 수없이 되어보지만 어머님 보고 싶소 나의 혼잣말이에요. 그죠? 근데 수없이 되되어보지만 집 뒤에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자, 그러면 이런 거 다 뭐예요? 시각적 이미지와 여기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당연히 무슨 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죠. 이 뜨거운 느낌. 그래서 이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러면 이 시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도 많이 나타났고 청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까지 그러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이 작가가 이 시인이 부각하고자 하는 것 그게 뭐였죠?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것을 형상화를 해야 돼. 어떻게? 꼭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니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아니면 따뜻함으로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추상적인 것들 아까 뭐였죠? 외로움, 사랑, 두려움, 그리움 이런 추상적인 관념들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문제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이거 뭐야?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죠.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터지는 네 울음. 이것도 당연히 청각적인 이미지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야? 이 인간의 본연의 감정들,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같은 이 감정들을 이 모든 것들을 이것들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강조했어. 그치?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러면 이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안타까움. 지금 이 경제적인 이유,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감정까지 버려야 하는 그런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소중한 감정들을 버려야 하는 어떤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조금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이 감각적 이미지로 추상적 관념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추상적 관념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정각, 시각, 촉각 이런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이제 많이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냐면 반복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가난하다고 해서 뭐를 모르겠는가 이렇게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냐면 아까 서리적 표현, 그죠? 그러니까 영탄이라 그랬죠. 서리적 표현 또는 영탄적 어조, 영탄적 표현,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뭐 도치법이라든지, 그치? 서리법, 도치법, 뭐 반복 그리고 열거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 주제가 뭐다? 이 소중한 감정들을 가난이라는 이유로 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는 내용상으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고요. 그냥 표현상의 특징들을 좀 여러분들이 외운다기보다는 보고 알면 돼. 이거 딱 보고 이 부분이 서리법 쓰였구나 라고 여기는 서리법이야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표현상의 특징들을 개념을 알고 있으면 시를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여기는 무슨 법이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이제 본능적으로 알아야 해요. 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